연일 지속되는 채권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연이어서 나오는 부동산 디폴트 채무 불이행 선언은 계속 시장의 불안감에 더 큰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점점 중국에서는 유동성이 빠지고 있죠. 현재 중국의 소비 심리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1,600만 명이 일을 안 해버리는 상황과 630만 명은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는 실업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에서는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투자와 내수 수출이 다 꺾인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살아나기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유럽의 인플레이션 지표들도 점점 하락하기보다는 지표들이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위로 튀고 있어서 연일 채권금리가 장기물 기준으로 낮아지나 싶더니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이나 유로존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추가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있어서 점점 고물가 시대에 장기 채권 금리는 그에 따라 반영하여 연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채권에 들어와 있는 채권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미국 10년물 기준 4% 이상 넘어간 상황에서 기존에 많은 액수의 금액을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예상치 못한 금리 급등에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에서는 S&P나 나스닥 같은 이런 3대 지수의 22년의 금리 인상 예고와 테이퍼링으로 시작으로 대폭락을 좀 경험하시고 꾸준하게 이제 폭락과 상관없이 나스닥과 S&P 지수 ETF를 꾸준하게 매수하신 분들은 평단이 낮아지면서 그 손실분을 지금 올라왔을 때 다 맨징하고 오히려 돈을 다 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개미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투자 방향은 맞으나 인내심과 뚝심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채권을 더 사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쩔 거냐고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제라도 채권을 팔고 이제라도 인플레이션에 강한 주식들을 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과연 그렇게 양대 심리처럼 여기저기 갔다가 하는 투자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행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자산은 극단적인 공포감에 벌어지는 순간 계속 그 자산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을 때 복리와 시간으로 결국에는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벌었던 과정들입니다. 저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에 이번 시장에서 또 한번 느끼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저점 부분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10년물 기준으로 4.2%가 넘어갔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부채 이자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또 회사들은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더 그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많은 가상금리를 내고 돈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신용 경색이 뚜렷해지게 나타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연준과 무디스 피치에서도 이제 중소은행이나 대형급 은행도 이제 예외는 아니라고 신용등급 강등을 해버렸거든요. 점점 돌아오는 만기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의 쿠션을 까는 빌드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이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저는 현재 까놓고 TLT에 들어가 있는 돈이 이제 마이너스 10%를 찍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원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손실을 볼 구간을 미리 어느 정도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하긴 하지만 만약에 4.5%까지 그리고 5%까지의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손실은 더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잡주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요. 계속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한 만큼 너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중간에 빼서 어떤 목돈에 써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식과 채권과 현금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이 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지금까지 채권 수익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면 21년, 22년, 23년 역대급 이제 세 번째까지 해를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도 위안으로 좀 삼으시고 계속 공포에 죽죽하시는 기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같이 멘탈을 잡고 이렇게 같이 서로 위안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공포에 매수했었던 이 선택이 결국엔 맞을 거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또 부탁드립니다.